자, 그럼 제가 상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신경증이나 어떤 그런 성격 장애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경증적 그런 그 성격, 어떤 그런 그 문제라고 하죠. 그냥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냥 내가 선택한 내 삶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나 자신이 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렸을 때 그 결핍되었던 부분은요, 언젠가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성인이 되어도 나타납니다. 드러나요. 내 마음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오늘 그 사연 주신 분의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분도 그렇고 우리 사연 주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분은 여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떠나셨고, 그래서 아버님부터 들었던 얘기가 여자는 믿지 마라, 믿을 게 못 된다 라는 거였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또 그런 그 교제를 통해서 또 본인이 그런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자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본인은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떠날 거야, 날 버릴 거야에 대한 게 불안함이 있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은, 사연 주신 분은, 사연님께서는 남자에 대한 불안함이, 이 사람 난 언젠가 떠날 거고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혹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남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본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다가 떠나거든요. 그러다 떠나는 거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연주신 분께서 내가 뭔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된다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벗어나기 쉽지 않으세요. 왜냐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렸을 때 본인이 부모님의 그런 그 환경, 놓여 있었던 그런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봤을 때 나의 어떤 그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외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어필을 하고, 내가 뭔가 나의 그런 존재를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아니셨나요? 이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 특히 이게 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을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그 상대에게 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상대가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사람을 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찰흙 반죽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듭니다. 왜? 서로가 그만큼 갈증을 느꼈고, 그만큼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공간, 비어져 있는 공간이 채워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를 이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밀착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물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눈에 콩깍지도 씌이고, 그렇게 또 한번 빠져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분화가 되는 과정도 필요해요. 분화가 되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너와 나와의 다른 점을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점을 알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고 이해해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주는 관계.
이게 자기 분화라 그래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서로가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휴일이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퇴근하면 나랑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랬던 거는 그냥 연애 시절 그때인 거고, 이제 서로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대를 어느 정도는 자유를 줘야 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상대도 본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알맞게 서로가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되게 편하게 사랑을 하실 수 있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챙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떠날 것 같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고, 다른 어떤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지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날 돌봐주지 않지? 왜 날 바라봐주지 않지?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그리고선 상대를 바라볼 때, 아, 이러한 모습이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이러한 성향이야. 이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한 거예요. 계속 생각만으로 나 자신을 계속 학대해 오는 겁니다. 정신적인 학대를 나 스스로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엄마가 불안한 상태에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누구 막 그 의심, 집착하는 그런 모습,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아이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돌보던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자기 감정에 고립돼 버려요.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내 아이한테만큼은 나의 전철을, 엄마 아빠의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분을 선택하신 것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제 헤어지고 내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는 내가 혼자서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격증만 하나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은 지금 현재 남편이 전처럼 나에게 잘해줬던 그때처럼 돌아와 준다면 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거 아니면 이거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던지 아니면 내가 떠나던지. 중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나를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내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남편분께서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이분도 이러다가 가버렸던 거니까, 이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떠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불안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상대를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온통 지금 생각이 나한테 향해져 있어요. 나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모습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상대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만을 가지고 콩콩콩콩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히 얼마나 힘드세요. 아무것도 손이 잡히지 않죠. 우선은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러한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나 치료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치료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부터 먼저 꺼내세요. 어지간한 본인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감기도 걸렸으면은 좀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좀 물도 좀 많이 마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뭐 비타민제도 좀 많이 먹고, 그렇게 나를 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좀 그렇게 있으면은 스스로가 나를 좀 다독이셔야죠. 내가 좀 나를 좀 챙기시고, 그게 필요해요.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남편분이 어떤 성향이 있어, 이는 자기애성 성향하고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 뭐 정말 5가지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자기애적 성향으로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적인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평가해서 상대가 이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더라 라는 걸로 해서 상대를 매도시키지 마시고 우선 나를 보세요. 냉정하게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이 상황, 그쵸? 나라면 과연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떠세요? 지금 나의 모습, 나라면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줘야 돼 라는 거는요, 철부지 아이들이나 갖는 생각이에요. 이젠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내가 노력은 해보셔야죠.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 내 아이를 위해서. 어쩌면 오늘 듣고 싶었던 말이 네, 자기애성 성향의 남편이 맞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 지금 어떤 자격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아니면 헤어지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그 답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 본인이 분명히 답이 있으세요. 단지 그거를 확인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안정적인 곳으로 데려다 놓으셔야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결핍되어 있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내가 나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안정됩니다. 내가 불안해서 막 자불안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한 나이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 자신도 내가 지금 불안한데 내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 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 아이는 온전할까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그 환경? 그거는요, 지금 내가 떠올리고 생각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요, 정말 인간이 가장 무능해요. 1초도 과거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환경을 내가 탓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상대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과거를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뭐 일이 있고, 일이 있나 보다, 늦는가 보다. 본인이 해야 될 일, 본인이 내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부터 본인이 그걸부터 해결을 하세요.